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2차 전지 양극재 중에서도 LNF의 네 가지 숨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각각의 좀 요약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좀 더 이어서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 LG 밸류 체인이죠. 테슬라 밸류 체인이죠. 넓게는. 그 테슬라 밸류 체인에 대한 좀더 좋은 소식들을 좀 간단히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요런 리포트를 짧게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의 기가베를린이라고 해서 이제 유럽에 지은 게 있잖아요. 이것도 두 배를 증설한다고 한 거고 또 지금 이제 이런 거는 뭐 항상 증설하니까 그거 다 반영되어 있다 보고 거기다가 뭐 새로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 지금 IRA 법안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LFP가 일부 LFP가 요쪽에 2170 하이니켈 양극재로 변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쓰는 LFP 말고 유럽, 미국에서도 스탠다드 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LFP를 썼는데 이제 보조금 이슈 때문에 이런 2170 저희 쪽에 한국에 어, 3원계 요 배터리를 쓴다 양극재를 쓴다고 하니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리포트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저평가다. 20조 원 이상 발주할 것이다 라는 좀 자극적인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숫자로 보게 되면은 제일 저평가입니다. 이 PER을 많이 보게 되는데 23년도 PER 불과 1, 2개월 남았어요. 이거는 사실 그냥 당해년도 PER이라고 보면 됩니다. 18배예요. 와, 이거 뭐 50배, 40배. 이게 뭐 에코프로비엠은 한 20배 정도 수준의 가치 저평가 받고 있긴 합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 그만큼 많이 올라온 거 부분이 있고 24년도 이제 23년으로 갔을 때 이제 그 다음 연도를 보통 PER을 땡겨올 텐데 12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막 지금 뭐 두 배씩 이렇게 성장하는 건데 그래서 뭐 상승 여력을 77%로 40만 원을 봤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테슬라 판매량을 역산 시 테슬라향 발주 규모는 20조 원 이상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매출은 이런 거는 다 아실 거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테슬라 판매량이 11월부터 유의미한 회복이 시작되었다 라는 얘기가 또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수요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조금 보면은 제가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좀 수요의 문제에 직면한 것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가격 인하를 두 번이나 했어요. 원래 한 번 했는데 또 할인 행사를 또 했어요. 그만큼 이런 수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거기에 맞춰서 이 공장에 램프업을 해서 더 많이 생산하는 캐파를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구조가 됐긴 했지만 이 수요가 조금 생산량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고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배송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다 차치하고 제가 뭐 아무리 테슬라 좋아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요 문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이 테슬라에서 가격을 할인할 이런 능력과 상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됩니다. 결국은 워낙 얘네들이 생산 단가를 굉장히 뭐 지금 상하이에서만 100만 대 이상씩 지금 생산합니다. 이런 데가 없어요. 보통 하나의 기가팩토리 그 일반 현대차 생산을 많이 해봤자 20만 대 정도 수준인데 100만 대씩 찍어낸 데가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다 기가 캐스팅이라든지 이런 뭐 따로따로 생산을 하는 그런 뭐 컨베이어 벨트 전통의 방식이 아닌 독특한 생산 방식을 하는 테슬라의 힘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뭐 25% 이상씩 나오는 거고요. 일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보조금도 받고 해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중국 전기차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된다. 그래서 물론 내리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거는 뭐 이분의 생각인 거고요. 빠르긴 빠릅니다. 지금 두 번이나 할인하고
뭐 한 3, 400만 원 한번 내리고 이거 조금 보험 할인 같은 거 하는 거는 100만 원 정도 할인이니까 크진 않지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수요가 높은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생각보다 BYD가 얘네들이 엄청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완전히 내년에는 이런 가격의 경쟁력에서 여기서 판단되는 중국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중국에서의 시장은 일부 막 별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그 한 몇십 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BYD, 테슬라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 경쟁력, 당연히 테슬라 인기가 좋은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 다른 애들도 다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런 생산량에 한계가 있는 BYD를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원가 경쟁력이 없는 애들은 이제 파산하고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로컬 업체가 장악하겠다. 탑 13개 브랜드의 테슬라와 폭스바겐 외에는 전무하다. 중국 매출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 결론은 여기 제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최근에 여기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철중 의원님의 그 보험 데이터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가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수요가 안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도 지금 테슬라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도 물론 유럽과 이런 유럽 물량이 수출 물량이 더 중요하곤 하지만 미국은 너무나 둘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하려고 하는 거고요. 테슬라가 3주차 이때부터가 가격을 할인했던 그 시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보면은 10월 2주차, 3주차, 1주차 다 비슷한데 비슷하고 BY도 비슷한데 급상승하고 있죠. 급상승하고 있죠. 테슬라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수요가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견되어 있는 가격 인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 Y가 뭐 1억 가까이 되니까 너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인 수요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가격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 2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유럽 같은 거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유럽, 미국에서는 아직 강력하다. 독일에서는 신기록을 세운다. 데이터 보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보내온 물량이 중국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국 내수 물량이 있고 유럽 물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앞에 두 달은 유럽에서 1, 2월에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같은 경우는 내수용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아직 유럽은 빵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펜을 한번 다시 해보고 요 부분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또 중요하죠. 테슬라 판매량 역시 역산시 발주량은 20조 이상 규모다.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20조? 해당 규모의 계산은 얘네들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엔솔 통해서 나가는 형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물량 이런 것들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 자체 배터리향 공급을 전제한 발주 규모. 얘네가 아직 지금 5,000톤 연간에 5,000톤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는 있죠. 그리고 김철중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게 현재 하이니켈 계열 테슬라 양극재는 우리하고 파나소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미모토 메탈이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의 공격적인 증설 발표로 스미모토의 추가 고객 확대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얘네는 북미 직접 진출해도 보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얘네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이니켈 테슬라에도 하이니켈 양극재가 필요한 포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LNF에서 차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SK나 유럽 배터리 업체 등 고객 다원화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사실 이 포드 SK 블루 오벌 쪽의 물량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 쪽은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수주를 했죠. 이미 한 거나 다름없죠. 어차피 그쪽 합작사 3개 합작사에서 한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하이니켈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 이유는 EV 허머 같은 대용량 애들은 보통 70kWh 하나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보면은 여기에는
뭐 한 200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켈이 필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서 물량을 다 채워주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도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이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은 아직 확정된 것은 당연히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근데 약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LNF도 SK 쪽과 물량 계약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한번 또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어서 저도 이쪽 부분은 좀 유심히 깊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파나소닉도 유심히 보고 있지만 옛날에 IR 쪽이랑도 문의했었지만 이 파나소닉이랑도 분명히 계속 컨택하고 있지만 됐다 거의 됐다 하는 순간 또 다시 얘네들이 신중하게 또 돌리고 해가지고 스미모토 말고 그 더블 벤더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쪽은 아무튼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680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굉장히 4680 배터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버 트럭도 이것 때문에 밀린 거죠. 계속 그 4680 기다리다가 그래서 수율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느 정도 20%이 정도는 자체 배터리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 향 직접 향 발주 규모도 빠르게 늘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지분 구조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액 예상은 23년도에 7조, 24년도에 뭐 10조, 11조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 PER 보시면은 이게 좀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18배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일반 다른 뭐 제조업체도 아니고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주 기반의 이런 산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거의 없어요. 다른 애들은 선제적으로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증설을 하지만 얘네들은 수주를 받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작년같이 그 많이 나와 있을 때는 뭐 돈이 많이 풀려 있을 때는 그 다음 연도 거의 30에서 40배까지도 받았던 그런 시장인데 많이 감안해도 20배 평균 때는 25배 정도에서 30배 정도는 요즘의 컨센인데 다음 해에 그 컨센이 20에서 30배 수준인데 이거는 뭐 지금 몇 개월만 지나면 뭐 18배 수준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아주 큰 간극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년으로는 뭐 12배 뭐 이거는 어쨌든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테슬라양 매출이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유심히 제가 테슬라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런 테슬라 빠가를 떠나서 제 큰 돈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를 계속 연구를 하고 테슬라 수요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뭔가 밸류 체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테슬라와 삼성 SDI에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4680 얘기 나왔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170보다는 4680은 삼성 SDI가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얘네가 다만 근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밴더를 가져가는 것은 요즘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NF하고 엔솔이 계속 빠르게 MS를 가져가 주는 게 필요하죠. 이 파나소닉 거를 우리나라가 다 뺏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잘 돼야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4조인데 3조 정도를 테슬라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7조인데 거의 5조 정도를 하고 있다. 엄청난 비중을 혼자 테슬라 향으로만 하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레드우드랑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다른 업체들과의 JV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 유럽에서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 말씀 많이 드렸고 그리고 25년도, 26년도 매출에 대한 계약은 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20조 이상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좀 공격적인 이야기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도에 판가 이슈 이게 하이니켈 양극재도 완전히 내년 초에는 피크를 달릴 것이다.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많이 늘어나고 코스트도 좋은 환경일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고 배터리 셀하고 이쪽에 하이니켈 양극재 쪽이 특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리막은 한번 좀 달려보려 하고 전액 이거를 한번 제가 두 개를 한번 다뤄볼게요. 첨보 대표적인 전액 원재료 쪽 있을 거고 전해질 있을 거고 SKIT가 최근에 괜찮은데 분리막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판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또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판가 여기 P 부분도 양극재 피크아웃 논란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이것도 꽤 중요하죠. 이게 지금 음, 테슬라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생산 설비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23년도 보면은 미국 프리몬트가 지금 60만 대, 얘네들은 뭐 제일 오래돼 있죠. 상하이가 1200만 대. 지금 베를린 공장이 지금 늘린다는 겁니다. 지금 120만 대, 90만 대에서 120만 대 지금 늘려놨고 지금 베를린도 두 배로 늘린다는 겁니다. 지금 텍사스도 지금 만들자마자 다시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고 얘네 무슨 뭐 공장이 이렇게 빨리 늘어납니까? 그만큼 거기에 지금 테슬라 자체 시장 점유율이 30이 지금 뭐 점점 별로였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엔솔에서 LG화학 양극재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LNF가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하이니켈만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LG화학 거가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용량 자체가 평균 70에서 80으로 되는 거는 사이버 트럭이 이제 나오면서 평균 물론 아직 중반부터 후반부터 이제 생산이 될 거지만 사이버 트럭이 추가되고 세미 트럭이 추가되면 평균 배터리 용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CM의 수요는 하이니켈 수요는 이만큼이고 비중은 이만큼 될 것이고 매출액은 이만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추산한 이 표니까 요거는 캡처해 두셨다가 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비중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는 것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이 기술에 대한 로드맵인데 뭐 맨날 그 뭐죠 그 배터리 아저씨가 이 LNF의 기술력 갖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근기 없이 까시는데 니켈 96, 97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이 매스 프로덕션이 지금 내년도에 한다는 거니까 엄청난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가스가 안 나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차세대 기술인 단결정 니켈도 93%가 매스 프로덕션을 앞두고 있는 정도로 뭐 내년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매스 프로덕션이에요. 매스 프로덕션 그냥 샘플 매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테슬라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을 일단 맞춰보고 다음번에는 제가 양극재 전반하고 이런 다른 소재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노신 소재도 좀 한번 달아보고 너나 너무 좋아하는 종목들이어서 좀 달아보고 싶은데 한번 또 말씀을 여러 가지 좀 스펙트럼을 넓혀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가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물론 양극재를 제가 비중이 제일 크지만 양극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람을 느끼는데 구독자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